네, 시사평론가 강범석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 시사적중 6월 24일 방송을 출발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존 볼턴 전 미국 안보보좌관 맞나요? 안보보좌관이죠? 안보보좌관이죠. 예. 드디어 책이 판매가 어제부터 됐습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에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판매 성적은 현재 1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책이 판매되면서 본격적으로 또 진실 공방도 있어요.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은 두 상황이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해고록 파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먼저요. 정리가 되나 금방 되나 이게?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아니 이게 지금 사실은 연관이 없지 않다고 하셨는데 연관이 있기도 하고 연관이 없기도 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도 그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얘기한 뒤로 네. 지금 한 20일 가까이 예. 여러 가지 그 격한 파도를 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그 북한에서 대남 적군사 행동을 약간 보류하라는 이제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끝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했던 것들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느냐가 이제 곧 드러날 것 같아요. 네. 볼턴도 네. 보통 해고록도 시끄럽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뭐 별도로 자기 장사하신 분들이 많지만 네. 결국 핵심은 뭐냐? 제가 볼 때 이 볼턴 해고록의 최고 승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누가 될라나요? 볼턴이죠. 볼턴이 될 것 같죠. 그리고 네. 출판사. 출판사. 책 장사 하는데 네. 지금 저 남북한 미국 일본 뭐 그 남한의 그 여야 정치인 다 도와준 셈이에요. 우선은 인세로 24억 받았다는 거죠? 아이고 그거 뭐 알 수 없죠. 그 계약금이 200만 달러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팔리면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그 생각도 해봤어. 트럼프가 제일 화가 난 이유는 네네. 이 나쁜 인간이 나중에 자기가 책 써서 팔아먹어야 될 얘기를 미리 써서 자기가 돈을 빼갔기 때문에 네. 화가 났을 것 같아. 트럼프 책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누가 팔릴 보겠어. 수도 있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사서 보겠지. 누구 말이 맞나. 근데 이미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올 11월에 대통령에 떨어지지 않는 한 네. 이거 가지고 회고록 쓰려면은 앞으로 본인이 선거 이기면 최소한 4년 뒤고 5년 뒤고 그 떨어지면 한 올 겨울부터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해서 내년 초에 나온다 치더라도 지금부터 한 7, 8개월에서 10개월 뒤인데 그때 누가 이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겠어요. 그렇죠. 그때 또 뭔 일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결국은 이 2018년부터 일어났던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간의 그 여러 가지 위장 평화 쇼인지 뭐 대북 평화 프로세스인지 여러 가지 과정을 둘러싼 그 과실은 좀 우스갯소리로 볼턴이 다 따먹었어. 그러니까. 사실과 상관없이. 그게 일단 기분 나쁘고 사실에 대한 거 확인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냐고. 사실은 정부에서 우리 정의용 실장도 사실과 다르다 그랬고 여러 여권 관계자들이 사실과 다르지만 외교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밝히겠어? 안 밝혀요. 사실은 아니든 밝힐 수가 없다고. 그냥 볼턴 주장만 남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뭐가 사실이 아닌지는 밝힐 수 없는 상대방 주장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방으로 끝나고 재주는 이건 모든 사람이 부리고 돈은 볼턴이 먹었고. 야 이게 참 유아독전 하고 자기 과시가 강한 우리 트럼프가 인정을 못 해주는 대목인데 그죠? 서로 사실 미국 단어가 욕이 좀 적어서 그렇지 엄청나지 막말을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둘 간에 지금 제가 보기엔 끝장 정도가 아니라 갈 때까지 다 갔는데 이제 결국 그 뒤에는 책값 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양세가. 근데 이제 그건 아까 웃자고 했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 팩트 공방을 할 수가 없어요. 공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볼턴을 공격하는 국가 기밀에 관한 거를 노출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외교 관계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있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사실일 경우는 어떡하냐 그냥.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볼턴이
바보는 아니에요. 예. 뭐 네오콘이라고 우리 측 여당 여권 관계자들은 뭐 네오콘이고 보수 강경이고 우리 말은 수구 꼴통이라는 거 아니야? 마치 그럼 수구 꼴통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이면에는 그 좌파나 사회주의국에 대해서는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응징을 해서 끝장을 내겠다는 그 대결광, 호전광,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막 더 씌우지만 이 사람이 정치를 하루 이틀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네. 뭐 이라크 침공에 중요한 역할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귀를 잡고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통령이 아무리 바보라도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그 주변에 참모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의 다양한 논리가 나왔을 텐데 그거를 꺾고 이 사람 의견을 따라서 뭔가를 결정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네네. 말에 뭔가 논리와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마냥 예. 허무맹랑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닳고 다른 사람이 현직 대통령과 부딪히는 책을 내면서 예.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안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겠죠. 이거는 그 백악관에 보내서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백악관에서 뭐 414가지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측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허위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허위 네. 사실을 바로 잡아라라고 얘기한 거로 보도가 일부 되지만 414가지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그리고 우리 언론도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볼턴이 제기한 사실이 뭐가 틀렸다라고 문제 제기했다는 보도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있었으면 지금 저 친여 매체의 그 주미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용 실장이 그 제안하지 않았다. 뭐 저 6월 말에 무슨 저 판문점에 뭐 문 대통령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거 같아서 명백한 반박 근거가 있으면 백악관 얘기를 했겠지. 못 하고 있잖아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게 현재 쟁점은 아니에요. 현재 드러나는 거는 이제 표현상의 문제라든지 뭐 너무 단정적인 거를 약간 부드럽게 규정하라는 정도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재판은 소송은 걸겠지만 소송은 우리도 뻔한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보러 가는 거예요. 저렇게 네. 강하게 트위터에다가 막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거나 뭐 수정 요구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우리도 늘 많이 보는 것처럼 메신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네. 볼턴의 말이 맞고 틀리고 있는 논쟁이 아니라 볼턴은 원래 거짓말쟁이고 저 사람은 그 아주 보수 강경파기 때문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시각대로 보기 때문에 약간 세상을 삐뚤어 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 하는 거지 그 말한 사실관계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진 않아. 네. 그러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벌어진 거하고 비슷해요. 팩트 공방은 없잖아. 네. 메신저에 대한 공격만 있지.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볼턴이 그냥 우리 짐작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거를 뭐 법률적 검토 사실관계 확인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메모 광이라는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요. 적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볼턴이 대충 뭐 기억도 안 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책에다가 그래요. 안 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용 실장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좀 이게 파장이 커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과장됐고 진실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라고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저 어떤 국민들이 야 이걸 맞아 정용 실장 말을 믿고 싶어.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뭐 안타깝죠. 네. 우리 믿고 싶지고. 네네. 뭐 이렇게 사실은 자존심도 상하는 게 뭐 우리 김여정이가 뭐라고 그랬을 때 뭐 어쨌다고 우리가 뭐 그 국민적 자존심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하고 네. 협력하고 뭐 동맹이고 하지만 뭐 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막 대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막 그 같은 소리를 못 내는 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정을 하잖아. 인정을 해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서 근데 우리가 좀 더 당당함도 당당함이고 또 하나는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뭐 그 관계국들의 그 속내라든지 네. 진심을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잘 엮어내는 게 외교력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뭐 그냥 아주 우습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서희가 강동 육주 가지고 거란하고 단판져서 강동 육주를 가져오는 식으로 불리한 여건에서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다 쓰는 거잖아. 우리가 흔히 정치 얘기할 때 후흑이라고 그러잖아요.
후흑. 예. 후면 흑심해요. 아. 얼굴 두껍고 예. 이 속은 시커매 되는 거예요. 뭐냐? 네. 정치는 기본적으로 후흑이라는 거예요. 후면 흑심, 예. 낯짝 두껍게 예. 속에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은큼하고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 대신에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사적 이익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정부패해서 무슨 어디서 돈 받아먹고 자기 애들 이상하게 학교 보내고 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투자하고 이런 짓 하는 후흑은 정말 그 수준 낮은 저 철면피 같은 사기꾼이고 예. 예. 정말 국익을 위해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뻔뻔하고 낯짝 두껍고 배짱 좋게 그 중상모략과 그 권모술수를 쓰더라도 예. 해야 된다. 사실은 그게 외교에서 가장 필요한 거거든. 사실은 우리 외교가 정말 그런 후학적 관점에서 네.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예. 우리가 얻어내는 정말 한반도 평화라든지 남북 평화를 위해서 예. 미국한테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마치 속으로는 정말 싫지만 일본하고 정말 친한 척하고 아베 등등 쓰다듬어 가면서 막 아베한테 네네. 다 들어줄 것처럼 라든지 중국한테도 할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 자존심 세우게 폼 잡다가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의 속내를 읽고 상대방을 이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우리의 속내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내려다보듯이 하면서 우리를 갖고 논 것처럼 보여주는 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분 나쁘고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라. 강 박사님께서 우리 볼톤의 해고로 뭐죠? 저 방에 있었던 일에 이 방에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났던 방. 그 일이 일어났던 방. 이게 저 볼톤이 저 네이밍도 잘해요. 악의 축도 이 양반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돈 많이 받죠. 아, 그렇습니까? 이거 엄청난 상품인데. 예. 이분이 그 해고력의 주요 요점을 이제 번역해 주신 거 저한테 주셔서 저렇게 좀 대충 봤더니 이렇게 한국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일본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상담을 하고 말이야. 한국 문제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구절구절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미국 정가에서 한국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좀 정치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때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예를 들어 적어도 뭐 글로벌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만나면 예.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주도권을 쥐고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네. 그냥 휘어잡았대요. 네. 뭐 설쳤다 그러면 그냥 그분이 이제 영어를 굉장히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의 수준 높은 영어를 배우진 않은 분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바이벌 잉글리시 아니라 생존 영어.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영어를 가지고 막 그냥 휘저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태국의 그 여성 총리는 정말 뭐 사석에서는 오빠 하듯이 하면서 뭐 저 태국 무슨 뭐라 그래 우리 4대강 사업처럼 네네네. 뭐라 그러지? 하여간에 미국의 무슨 강을 유역 정비 사업하는 거를 뭐 이렇게 그거를 본따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그건 그런데 그 당시는 민주당 일본은 민주당 출신의 무슨 수상이었어요. 네. 굉장히 위축되고 일본의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게 그냥 무슨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무슨 사례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중요한 거는 국가 간에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해도 저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저 사람이 진짜로 무슨 힘이 있고 뭘 알아서 얘기를 하는지 그냥 괜히 그냥 나를 속이려고 좀 저런다는 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다 알아요. 근데 외교 관계에서는 국가의 정보력이라는 거, 판단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네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좀 읽는 외교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그런 거고 후훅 얘기도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주변국을 어떻게 속마음을 읽고 좌지우지 못한 것도 억울하지만 주변국에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좀 이렇게 낮춰보고 우리 속내를 우리 카드가 다 읽힌 상태에서 게임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자존심 상한다는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북한을 바라다보는 시각도 물론 이제 이미 존 볼턴은 그전에 악의 축이라고 했지만 지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이 정도는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웃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미안한 얘기를 좀 호들갑이잖아 지금. 네네네. 전혀 핵심이 아닌 전단 갖고 지금 또 쓸데없는 논쟁을 하잖아 지금. 응? 예예예. 응? 그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저 탈북민 출신의 그 시민단체 회장 하나 하고 지금 그래. 말도 안 되는 대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그 그러면 안 해. 자,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안 보냐고.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북한이 왜 저러는지 자기 나름대로 정보 수집 안 하고 판단 안 하겠어요? 아유, 하고 있어. 네. 그리고 나서 남한 정부의 판단과 정보량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티를 절대로 안 내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이 볼 때 지금 남한 정부가 자기들이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보다 판단이 틀린 것 같아. 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반대로 자기들 아는 것보다 남한 정부가 뭘 더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 모르게 이것들이 막 앞으로는 소리 지르는데 뒤로 뭐 이렇게 저 뭐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저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뭔가 제스처가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저런 거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는 저런 행동이나 발언들에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은 지금 보면서 아마 그거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걸 또 보면서 양쪽을 다 지금 형량하고 있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이에요. 네. 거기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사실 좀 기분이 좋은 건 아니야. 사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노동신문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 회의를 지도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 5차 회의에서 제기했던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많은 전문가들이 얘들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김정은이 막았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저 해고록 보고 맛간 나셔야 돼요? 그건 아닌가요? 제가 그걸 알면 저를 모셔가겠죠. 그건 알 수 없고 좀 지나면 네. 알겠죠. 근데 뭐 크게 둘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는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나갔다 싶어서 잠깐 보고 좀 한번 좀 살펴보자. 그런 방향이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턴 회고록에서 사실은 미국이 한국과 북한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가 확인돼서 네. 북한이 아무리 악을 쓴들 네. 북한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네. 그 바보짓 했다는 게 또 확인됐잖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무시하고 지금 뭐 전단이 어떻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뻘쭘한 소리니까. 네네네. 또 하나는 뭐 이거잖아요. 김여정이 총참모부에 맡기겠다 그랬어요. 네. 김여정은 그러면 총참모부 북한 군에 대해서 지시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보류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맡겨서 총참모부가 나온 네 가지 안: 개성과 금강산의 군사력 투입, GP에 걔네는 민경초소죠. 민경초소에 그 병력 투입, 예. 그다음에 서해안 군사훈련 재개, 해안포 개방 뭐 이런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야 그건 너무 약하다. 더 세고 더 적들이 뭐 한국과 미국이 있죠. 놀랄 만큼 깜짝 놀라서 우리한테 대화합시다라고 나올 만한 그런 안을 다시 갖고 와라. 이런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그리고 그 사이 뭐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근데 아마 지금 생각에 후자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보류라는 게 후자로 가고 싶어도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일시 정지 상태라고. 예. 어찌됐건 지금 한반도 주변에 미국 항모전단이 세계 전단이 와 있다는 온다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뭐 그 말고도 다른 그 전략 자산들이 지금 전개돼 있다는 건데 그리고 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 공군 지원용 뭐 화력 지원함, 그러니까 공군 한 개 전대가 뭐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그 무기와 그 연료를 실은 걔네는 수송함이 있대요. 네네. 그게 2척이나 지금 한반도 인근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다 메시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중국의 입김. 우리가 지금 뭐 중국에서 그 쌀을 보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 작년 6월달에 그 시진핑이 평양 왔다 가면서 약속했던 거 인지해 주는 걸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얘기를 주고받았고 뭐 주고받으면서 그 대가로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좀 쌀을 주면서 야 가지 않아 미국아 좀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그러지 마라 좀 줄 테니까 좀 있어 그냥
이런 식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 알 수가 없죠. 예. 뭐 그거를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저를 어디 모셔간다니까. 시진핑이 아니니까 우리는. 근데 그리고 그 중국도 그거보다 훨씬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하고 복잡하니까 니들도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북한을 시끄러운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대신에 어찌됐건 그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은 현상 유지가 핵심일 거라고 보고요. 더듬하고 더듬하고 그냥 앞에만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김여정의 등장에 대해서 뭐 김여정이 2인자가 됐다, 무슨 뭐 김정은의 건강이 위험하다, 그래서 뭐 후계자다, 뭐 별 얘기 나오는데 그 카드를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분석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소설인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김정일의 그 배다른 동생인 김평일이 갑자기 평양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김정남 형이죠, 그것도 뭐 김정남도 배다른 형이죠, 김정은의. 그렇죠. 예. 그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암살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우리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국내 정치적 배경 혹은 어떤 부정부패 혐의를 씌워서 고모부인 장성택을 없앴지만 없애버렸잖아요. 아주. 근데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은 어찌됐건 지금 북한의 백투혈통이나 북한의 그 최고 지도부와 관계된 사람 중에 김정남과 장성택 정도가 없는데 둘은 공통적으로 친중 인사들이었거든.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친중 인사가 없어. 김정남하고 그 장성택을 제거한 거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김평일이 갑자기 왜 그냥 거기 체코슬로바키아가 폴란드인가요? 거기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니 거기 그냥 있는 것 자체를 아무도 기억을 못 했는데 굳이 불러들이고 평양에 불러들인 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알 수 없어요. 왜 불러들였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무슨 생각인지. 하지만 갑자기 김평일이라는 카드가 지금 수면 위에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국과의 관련성, 그다음에 이 갑자기 김여정이가 지금 전면에 부각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엮어서 소설을 쓰려면 소설은 쓰겠어. 나보고 뭐 분석을 해서 그게 뭐 이거 사실도 아니다 얘기하면 나는 장담할 수 없고. 존 볼튼을 한 일주일만 평양에 갔다 오면 샀을 텐데 얘가 또 그때는 평양에서 일어난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존 볼튼은 극울해서 잘 못 봐요. 아마 그런 걸 보면은 북한이 지금 그 시작은 크게 했는데 끝까지는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강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그 탈출구라는 게 이런 모양새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꼭지로 존 볼턴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그 파장이 묘하게 또 김정은이가 공언했던 대남,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건 아니네요. 김여정이 얘기했던 대남 군사행동 또 보류됐다는 소식까지 묶어서 저희가 첫 번째 꼭지로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